근데 있잖아, 장서방. 요즘 에어컨이 켜면 꺼지고 또 켜면 꺼지고. 내가 뭘 잘못 눌렀나 싶기도 하고 좀 이상하더라고. 장모님, 낮엔 애들도 없고 혼자 계시는데 굳이 에어컨까지 틀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36도가 넘는 이 불더위에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 장모님, 정 그렇게 더우시면 낮에 잠깐 마트나 은행 같은 데 다녀오세요.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시원하실 거예요. 저는 그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과 사위 집에 여름 동안 손녀들 돌보러 올라갔을 뿐인데 제가 집안에 전기 많이 쓰는 사람이자 밥 축 내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숨 막히게 더운 여름. 사위는 낮마다 에어컨을 끄고 있었고 딸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사람 사이 온도가 계절보다 더 숨 막힐 수 있다는 걸요. 오늘의 이야기는 딸의 부탁으로 한여름에 손주들 돌보러 올라간 어머니가 에어컨조차 맘대로 못 켜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사위의 본심을 마주하게 된 서늘한 여름의 기록입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자, 올해 63,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일찍 남편 보내고 벌써 혼자 산 지 15년. 그럭저럭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죠. 저는 딸 둘이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출가했고, 큰 딸은 서울에 자리 잡아 살고 있고, 작은 딸은 부산에 저랑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애들 못 봐주시게 됐어. 아이고, 왜? 아버님이 넘어지셨대. 대퇴부 골절이라 휠체어 타고 몇 달 재활하셔야 된대.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다니? 고생 좀 하시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아버님 회복하실 때까지는 어머님이 우리 집에 못 오실 것 같아. 그래 그렇겠네. 아이고, 그럼 애들은 어쩌냐? 응.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여름 동안만이라도 애들 좀 봐주면 안 돼? 갑자기 우리 집 비상이야. 큰 딸네 애들은 쌍둥이고 올해로 5살이 됐습니다. 딸이 난임으로 고생하다가 병원 다니면서 시험관으로 겨우 얻은 아이들이죠. 저에게는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손끝 하나 허투루 못 건드릴 만큼 귀한 손녀들입니다. 딸은 맞벌이를 하고 있고 갑자기 아이들 봐주시던 안사돈이 못 오시게 되니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 말을 듣고는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짐을 쌌어요. 딸 집에서 6개월 정도 살면서 아이들 봐주기로 결정했죠. 서울 올라오던 날, 기차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이고, 올여름 많이 덥다는데. 기상청이 연일 폭염주의보며 온열질환주의라 하더라고요. 낮에는 찜통 그 자체였어요. 사실 올라가는 길이 마냥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위랑 한 집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딸이랑 손녀들 생각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딸 집에 도착하니 사위가 퇴근 후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깔끔한 옷차림에 인사성도 달랐죠. 장모님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의 바른 사위면 괜찮지 않을까 하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살아보니 어딘가 이상했어요. 손녀들 챙겨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면 빨래 돌려놓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맞벌이 하는 딸, 청소나 제대로 하면서 살까 싶어 먼지 털고 쓸고 닦고 하다 보면 땀이 등에서 흐를 정도로 덥더라고요. 더위를 많이 안 타는 체질인데도 올여름은 정말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볕더위였습니다.
낮 동안 햇살이 집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는 정말이지 숨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에어컨이 꺼져 있길래 켰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 이상하게 덥다 싶어 다시 보면 꺼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눌렀나 싶었죠. 리모컨을 잘못 건드렸나, 타이머라도 눌렀나 싶어서 몇 번을 확인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시간에만 그런 현상이 반복되더라고요. 손녀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는 또 아무리 켜도 밤까지 꺼지지 않더라고요. 딸한테 얘기하니 에어컨이 꺼진다고? 이상하다, 작동 잘 되던데. 엄마가 뭐 잘못 누른 거 아니야? 그래? 내가 뭘 잘못 눌렀나 하. 그래, 고장난 게 아니면 다행이지 뭐.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리모컨 조작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잘못 눌렀다고만 생각했죠. 그 뒤로도 제가 켜면 곧 꺼지고 켜면 꺼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며칠간 그냥 땀 흘리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출근을 하며 슬쩍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새 주변에 보니까 전기세가 올라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애들 없을 땐 그냥 선풍기 켜시고 베란다 문 앞뒤로 열어두면 바람 들어와요. 말은 참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는 말 같았어요. 아, 낮에는 에어컨 틀지 말라는 얘기구나. 아이들도 없는데 굳이 쓸 필요 없지 않냐는 뜻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오전 10시부터 다시 돌아오는 오후 3시까지. 그 시간대가 세상에서 제일 더운 시간이니까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스팔트가 아지랑이로 흔들릴 때 거실로 햇볕이 들어오기라도 하면 에어컨 없이 버티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선풍기요. 틀긴 틀죠. 근데 그거 더운 바람만 도는 거예요. 땀이 마르는 게 아니라 더 끈적해져요. 정말 참다 에어컨을 켜요. 딸 식구들 오기 전이니 눈치도 좀 보고요. 근데요. 한참 지나면 또 꺼져 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 손이 문제인 줄만 알았어요. 타이머? 자동 모드? 리모컨 불량? 다 확인했는데 여전히 아무 이상 없어요. 심지어는요. 한 번은 손녀들 유치원 보내고 에어컨 켜놓고 빨래 널고 설거지 좀 하다가 어지러워서 돌아보니 또 꺼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서늘한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이 집에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시간만 되면 에어컨이 지 맘대로 꺼지지.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상하리만치 애들 없는 낮 시간대에만 꼭 꺼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빨래를 개다가 무심코 거실 천장 모서리에 있는 작은 렌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까만 구슬처럼 생긴 그 렌즈. 그 옆에서 초록불이 은은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게 CCTV였구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에어컨이 저도 모르게 꺼졌던 이유. 사위가 퇴근하면서 낮엔 선풍기 쓰셔도 되죠 했던 그 뉘앙스. 애둘러서 애들 없을 땐 에어컨 쓰지 말라는 그 말. 그 모든 게 CCTV로 확인하며 에어컨을 원격으로 끄고 있었단 사실로 이어졌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그동안 들은 사위의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들 없을 땐 마트 좀 다녀오시거나 베란다 문 열면 바람 잘 들어와요. 요즘 전기세 진짜 무섭죠? 어쩐지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던 말투 속에 뭔가 미묘한 선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아챈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며칠 전부터 딸의 눈빛이 자꾸만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표정처럼요. 말을 걸면 딴청을 피우고
제가 에어컨 얘기만 꺼내도 엄마, 그냥 참자. 여름이야 원래 덥잖아. 말 돌리기 바빴어요. 그날은 36도 넘어가는 참 더운 날이었어요. 햇살이 머리 꼭대기에 내려앉던 낮 1시.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에 서 있었어요. 뒷목을 훔치며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아이고, 더워. 이러다 여름 지나기 전에 내가 죽겠네. 근데요. 그때 정말로 앞이 잠깐 핑 돌면서 주방 싱크대에 몸을 기대게 됐어요. 그건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몸이 보내는 경고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정말 오랜만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보같이 사위가 싫다는데 어쩌겠냐고 생각했습니다. 딸 생각해서 제가 맞춰야지 하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 더울 땐 진짜 마트라도 나가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손녀들 옷을 개켜서 정리하려고 딸네 방 근처를 지나던 중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딸과 사위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한테 드렸던 것처럼 엄마한테 그래도 수고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장모님 여기 계속 계시면 솔직히 전기세며 식비며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잖아. 6개월 계시면 그게 다 얼마야. 그냥 우리 엄마 드리던 용돈에서 반만 드리자. 솔직히 생각해봐. 어머님 하루 세끼 다 드시고 그 입에 들어가는 것도 다 우리 돈이잖아. 나만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순간 제 귀가 얼얼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더군요. 식구들 밥 챙기고 집안일하고 애들 키워주는 제가 그저 전기 많이 쓰는 사람, 밥 축내는 사람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딸은 작게 뭐라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사위가 저런 건 그렇다 쳐. 근데 너마저 내 딸마저 아무 말도 못하는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등이 땀에 젖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끈적하게 눌려붙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위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출근하며 장모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퇴근 후엔 애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미소를 짓고 인사도 받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깔린 속내를 알아버렸거든요. 그 입에 들어가는 것도 다 우리 돈이잖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입을 열 때마다, 밥 숟가락을 들 때마다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아무렇지 않게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손녀들 등원시키고 집안 정리하고 점심 차려 먹고 어느새 이 집에 익숙해져가는 제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날따라 점심을 먹고 나니 머리가 띵하니 어지럽더군요.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등은 이미 축축했습니다.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탁기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러다 정말 쓰러질 것 같아 리모컨을 들어 에어컨을 켰습니다. 맡으며 은행이며 나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리도 잘 몰라 더운데 헤매는 것도 힘들고 밖에 나가 잠깐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번엔 꺼지지 마라 하는 마음으로 에어컨을 켰습니다. 잠시 후 익숙하게 찬 바람이 나왔고 저는 천장 에어컨을 한참이나 올려다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혹시 지금 에어컨 켜셨어? 왜? 아니, 그냥 장서방이 낮에 전기세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너무 더우면 켜도 되지 뭐. 딸의 말투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묻어났어요. 마치 지금 켜면 안 되는 거였나? 저조차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투.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땐 켜도 되는 사람, 혼자 있을 땐 꺼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앞뒤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두면 시원하다던 사위 말이 생각나서요. 근데요, 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시원하긴 뭐가 시원해. 밖이 찜통인데 무슨 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야? 선풍기를 틀었지만 돌아오는 바람도 뜨뜻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사소한 것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까 싶었죠. 그날 오후 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딸은 피곤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더니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엄마가 왜 장서방한테 뭐라고 못하는 줄 알아? 딸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죠. 너한테 돌아갈까봐. 사위한테 뭐라고 하면 결국 그 화살이 너한테 갈까봐. 엄마는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이 집에서 불편해도 더워도 심지어 내가 뭐 하나 먹는 게 눈치 보여도. 딸은 금세 눈치를 챘는지 말없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죠. 근데 나는 장서방보다 너한테 더 서운해. 엄마, 그 사람이야. 원래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겠거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네가 그 입에 들어가는 것도 다 우리 돈이잖아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건 그건 엄마한테 칼을 꽂는 거야. 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저는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어요. 나는 애들 보러 왔지. 너희한테 밥 얻어먹으려고 올라온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여름을 나다가는 여름 지나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사람 대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딸은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냥 나도 눈치 보이고 장서방도 돈 때문에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 못 있겠다. 그 말에 딸이 고개를 번쩍 들더군요. 엄마, 그럼 진짜 부산으로 가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들은 사랑하지. 그치만 내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그 아이들한테도 아무것도 못 해줘. 그러니까 너희 시어머니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지 말고 그동안은 너희 둘이 알아서 해. 그리고 장서방이 속상하게 하거나 돈 가지고 눈치 주면 엄마한테 와. 다 때려치우고 와도 돼. 엄마는 니 탓 안 해. 딱 일주일 더 있을게. 그 안에 대책 마련해라.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짐을 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의 짐부터 먼저 내려놨을 뿐이었습니다. 딸에게 그런 말을 한 뒤 어느 날, 그날은 무척 습한 날이었어요. 손녀들 데리러 어린이집 앞에 다녀온 뒤 식탁에 앉아 땀을 닦고 있었죠. 그날따라 마침 일찍 퇴근한 사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며 슬쩍 묻더라고요. 장모님, 더우시죠? 낮엔 괜찮으셨어요? 전 잠시 주춤했어요. 그래도 딸 얼굴을 생각하며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죠. 뭐 괜찮았지. 선풍기 틀고 버텼어. 그거 보세요. 선풍기도 시원해요. 근데 그날은 무언가 꾹 눌러뒀던 게 도저히 참기 어려웠어요. 말끝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있잖아. 장서방. 요즘 에어컨이 켜면 꺼지고 또 켜면 꺼지고 내가 뭘 잘못 눌렀나 싶기도 하고 좀 이상하더라고. 혹시 핸드폰 앱으로 켜고 끄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야? 사위는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예. 저희 집은 요즘 스마트홈 시스템 써서 외출 중에 전기세 아끼려고 제가 핸드폰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혹시 불편하셨어요? 그 말에 제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도 참자 싶어 다시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고
내가 낮에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그걸 원격으로 끄는 건 좀 서운했어. 내가 그렇게까지 눈치 보면서 있어야 되나 싶어서. 사위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물 한 잔을 꺼내 마시며 말했어요. 장모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실 저희도 살림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낮엔 애들 없고 혼자 계시는데 굳이 에어컨까지 틀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36도가 넘는 이 불더위에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 장모님 정 그렇게 더우시면 낮에 잠깐 마트나 은행 같은 데 다녀오세요.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시원하실 거예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여기 온 줄 알아?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꾹 눌러 삼켰습니다. 사위는 그 말 뒤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손녀들과 놀아주고 제 말 따위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참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딸네 방에서 들리는 조용한 대화를 다시 엿듣게 됐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그 얘기 왜 했어? 왜? 틀린 말 했어? 전기세 아껴야 되는 건 팩트잖아.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있는 동안 물, 전기, 식비 더 드는데 그거 누가 책임져? 나랑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딸은 조용히 있었고 사위의 말만 방 안에 뚜렷이 들렸습니다. 그 입에 들어가는 것도 다 우리 돈으로 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는 애들 올 때만 집에 와서 계셨지. 장모님은 그게 아니잖아. 나도 솔직히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고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앓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입에 들어가는 것도 다 우리 돈이라는 말. 그리고 딸의 침묵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하은이 서은이 유치원도 곧 방학이지? 엄마는 그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쯤 다시 부산 내려가려고 한다. 딸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진짜로 한 얘기였어? 이런 법이 어딨어. 애들 곧 방학이고 아직 여름 한창인데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게 엄마도 몸이 좀 그렇고 병원 예약도 잡혀 있어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딸도 눈치챘겠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저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를요. 그날 밤 딸과 사위는 안방에서 또 대화를 나누더군요. 마치 들으라는 듯이요. 엄마가 일주일 뒤에 다시 부산 내려가시겠대. 그럼 애들은 어떡해? 그러자 사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그게 말이 돼? 한여름에 곧 애들도 방학인데 갑자기 그렇게 손대시면 어떡해? 그럼 유치원 방학 땐 누가 봐? 그럼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딸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사위는 말을 끊었어요. 장모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한테 섭섭한 여전히 하실 거잖아.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올라오지 말든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식구가 아닌 그저 부담이 돼버린 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의 응어리가 천장을 보며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정리할 때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손녀들 유치원 등원시키고 돌아와 거실에 앉아 사위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따라 시간이 참 더디게 가더군요.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사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시계부터 툭 풀며 말했죠. 장모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그렇듯 예의 바른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 말의 껍데기만 보이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서방,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사위가 멈칫했지만 금세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올라온 건지. 장서방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애들 여름 동안 돌봐달라고 안 사돈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됐다고 해서 내가 짐 싸서 올라왔지.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장모님.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했지. 근데 전기세 아깝다고. 애들 없을 땐 에어컨 끄라고 눈치 주고 CCTV로 확인하고 원격으로 꺼버리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다 너희들 돈이라는 말까지. 그게 전부 장서방이 말한 감사야? 사위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요즘 세상이 워낙 팍팍해서요. 장모님도 이해하시잖아요. 저희도 부담이 좀 되니까. 저는 그 말을 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세상 팍팍한 거 안다. 근데 장서방, 나는 그렇다고 쳐. 내 딸이 나 때문에 눈치 보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 사위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눈치라뇨. 그럼 장모님, 앞으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딸 앞에서 나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뒤에서 저울질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돈 계산하듯 말하면 그땐 내가 내 딸 진짜 데리고 갈 거야. 그냥 장서방이 안사돈이랑 애들 잘 키우라고. 그리고 내가 쓴 전기세랑 내가 먹은 밥값은 내고 갈 테니 한 달 넘게 애들 봐준 수고비는 챙겨줬으면 좋겠네. 사위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고 그 순간 막 집으로 들어오던 딸이 저희 대화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진 딸을 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네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의 아내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네 자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제 마음을 말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사위는 여느 때처럼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제가 나가자 고개만 살짝 돌리고 그 흔한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장모님, 커피 드릴까요? 전 그 말에 대답도 않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전날 제가 한 말, 그 사람 귀엔 반도 안 들어갔구나 싶더군요. 딸은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눈치를 보더라고요. 사위 얼굴도 살피고 제 표정도 살피고 그러다 제가 손녀들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딸이 살짝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그런 마음이셨을 줄은 몰랐어. 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대로 내가 괜히 눈치 보면서 산 것 같아. 에어컨 전기세 그게 뭐라고. 장서방이 하도 돈에 예민하니까 싸우기 싫어서. 근데 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딸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말 속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죄책감, 미안함, 무력감. 저는 딸의 손을 살며시 잡아줬습니다.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네 편이야.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너무 오래 참으면 골마 터져서 너를 더 힘들게 할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딸이 없는 틈에 사위와 다시 한번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더 조용히, 더 단단하게 말했죠. 장서방, 어제 내가 한 말 농담 아니야? 둘이 돈 버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돈 때문에 너무 사람을 몰아세우지 말게. 혹시나 또 내 딸이 눈치를 보며 사는 것 같을 때 그때는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걸세. 내가 있을 때도 이런데 내가 없을 땐 어떨까 싶어. 그리고 돈 버는 이유가 뭐겠나. 더우면 에어컨 좀 틀어가면서 시원하게 사는 거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 사는 게 힘든 건 알겠는데 적어도 돈 때문에 식구들한테 상처는 주지 말게나. 사위는 웃으면서도 날카롭게 말했어요. 장모님, 그럼 애들은요? 장모님이 가시면 누가 봐줘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더군요. 애 봐주는 존재. 그게 지금 이 집에서 제 위치였던 겁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알아도 장서방. 나는 이 집 식모도 육아도우미도 아니야. 나는 내 딸의 엄마야. 그리고 부탁을 하려면 정중하게 해야지. 이게 지금 무슨 말투야? 사위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딸과 둘이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손녀들은 일찍 잠이 들었고 밖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내가 어릴 땐 왜 몰랐을까?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도 돼. 그땐 네가 어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른이잖아. 이제부터라도 너 자신을 좀 챙기면서 살아.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사실 좀 힘들었어. 엄마가 애들 봐주는 건 좋은데 내가 너무 내 욕심에 엄마 올라오시라고 한 것 같아.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 괜히 장서방처럼 꼴 보인 것 같고. 그 말이 마치 마음속에 눌려있던 돌덩이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듯 들렸습니다. 전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게 내가 마지막까지 딛고 서줘야지.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딸이 저로 인해 더는 이런 눈치와 모욕 속에서 살지 않도록 뭔가를 확실히 보여줘야겠다고요. 전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기로요. 더는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고, 제 딸이 그런 시선 속에서 약해지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퇴근하자 조용히 말했어요. 나 다음 주 월요일 기차표 예매했어. 이제 그만 집에 갈란다. 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진짜야? 응. 하은이랑 서은이 많이 컸잖아. 이젠 너희 둘이 잘 키워야지. 딸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사위에게도 말했어요. 장서방, 나 다음 주에 부산 내려가. 짐은 내가 알아서 챙길 거고 기차표도 끊어놨어. 사위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아니, 장모님. 애들은요? 갑자기 가시면. 갑자기 아니야. 이 집 와서 한 달 넘게 있었고 이젠 내가 갈 때도 됐지. 아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가시는 건. 그 순간, 전 사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 분명히 나갈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나 이렇게 에어컨도 못 켜는 집에서 살 수 없네. 그리고 돈 가지고 내 딸 눈치 보게 하는 일 2번 다시 없게 하라고.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손녀들 귀하고 걱정은 되지만 정 안 되겠으면 돈 주고 도우미 구해야지 어쩌겠나? 사위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고 딸은 부엌에서 조용히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 짐을 다 싸놓고 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웃는 아이들. 할머니, 진짜 가? 응. 이제 할머니는 집에 가야지. 그럼 언제 또 와? 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지켜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하며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차역까지 나온 건 딸 혼자였어요. 사위는 바쁘다며 출근했죠. 플랫폼에 서서 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잘 살아라. 너 이제부터라도 눈치 보지 말고 살아.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오고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오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전 천천히 탑승했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니 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더군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난 한 달도 그 속에 실려 흘러갔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그 여름, 저는 서울 한복판 딸집에서 온기가 없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느꼈습니다. 사람은 따뜻한 밥 한 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히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장모로 살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나로서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